파워포인트가 안 열려 가지고 엄청 당황했는데 시간이 되니까 이제 아무 문제 없이 열리려고 여기서는 열렸습니다. 지금 이 노트북 자체가 하도 오래돼 가지고 잘 되다가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꺼지는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잘 열리고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감성지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IQ 알죠? IQ 검사 해가지고 어렸을 때 엄청 막 실망한 사람도 많고 또 IQ도 없다고 또 좀 자만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보니까 IQ 높은 사람이 꼭 뭐 공부를 잘할 확률은 많죠. 대체적으로 보면. 근데 IQ가 공부는 잘하는데 IQ가 낮은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 중학교 때 보면. 그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죠. 아, 그 사람 아니구나. 고등학교 때구나. 제 고등학교가 명문고등학교였는데 뭐 전교 1, 2등 하는 사람인데 IQ가 생각보다 무지하게 작게 나왔어요. 100 초반에 나오니까 다 좀 뜨아했죠. 보통 다 우리 130 전후 뭐 다 120은 보통 넘었는데 근데 걔는 늘 전교 1등이고 나중에 또 서울 법대도 가고 또 유명한 증권회사 그 대표도 역임할 정도였는데 어쨌든 IQ가 낮았어요. 그러니까 뭐 IQ 낮다고 그 검사 한 번이 또 정확한지도 모르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 큰 상관이 없더라고요. 또 IQ 낮게 나온 사람도 보면 뭐 성공한 사람 많았어요. 우리 그 주위에 보면 또 IQ는 말 그대로 직접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암기하고 뭐 이렇게 특히 우리나라 교육은 암기하고 사지선다형을 잘 해야 되니까 그런 지식에는 진짜 필요한 지식인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 사지선다형 이 IQ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잖아요. IQ는 일상생활할 때는 뭐 마트 가서 하긴 마트에서는 계산도 다 계산기가 해주니까 어쨌든 그냥 구구단 외울 정도만 되면 뭐 살아가는 데는 큰 지장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더하기 빼기도 사칙연산도 안 되면 이제 애로사항이 많겠죠. 근데 그런 사람은 뭐 한국 사람 중에 0.001%니까 해당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인생 살아가는데 더 필요한 건 뭐냐? 성공하는데 더 필요한 것은 IQ보다 EQ라는 거지. EQ. 이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IQ가 높은 사람이 성공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는 결국은 다 감성의 문제 아닙니까? 부부간의 문제도 다 감정의 문제가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그거 빼면은 뭐 크게 싸울 일이 사실은 없어요. 근데 싸울 일도 감정의 일도 알고 보면 정말 유치한 거 갖고 싸우는 거죠. 지기 싫어하는 거지. 조그만 일에 진짜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 나는 무슨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어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뜨끔하죠? 사소한 일에 목숨 겁니다. 우리가 그 옛날에 박완서 그 소설가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사소한 일에 목숨 걸고 사는구나. 사소한 일에 목숨 걸어. 진짜 목숨 걸 일은 뭐예요? 이 구인 선짐처럼 혈인 법계 인증을 받기 위한 이럴 때 뭐 목숨을 걸고 진짜 자기가 중요한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뭐 사실 이겨도 아무것도 아니고 저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졌을 때 그 기분, 그 감정을 겪기가 싫은 거야. 그리고 그 감정을 조절하기가 이제 거의 죽기보다 싫은 거죠. 그것 때문에 목숨 거는 거니까. 죽기로서가 거기서 나오네요. 그러고 보니까. 자, 그래서 지난번에 다 해야 되는데 많이 못했어요. 그래갖고 오늘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했고요. 자, 결론은 뭐냐? 흐뭇하게 바라보자. 이게 결론이에요. 흐뭇한 감정을 어때? 감정이 들끓고 억울하고 분하고 밑바닥이 아니고 흐뭇하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마음을 최고의 마음을 선택하는 거죠. 그 선택의 권한은 나한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외부 환경이 항상 영향을 받아. 그 저 사람의 그 말과 행동에 생각에 내 스스로 이제 상처를 받고 자기가 이제 자가 발전하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특징이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뭐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진짜 이 감정 정이 많아요. 정이 넘치죠. 정이 많다는 것은 뭐예요? 좋을 때는 흥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감정이 많으니까 흥도 많고 가무에도 능하고 또 이 손끝 감각이 정말 좋은 민족인 것 같아요. 제가 옛날 저 월남에 베트남에 가가지고 그 다낭 그 주위에 뭐 관광을 갔는데 그 뭐 볼 게 없는 거예요. 이 중국 건물 그대로 이렇게 모방해서 짓는데 그것도 뭐 정말 이렇게 볼만한 게 없고 또 서양식 건물도 뭐 제대로 뭐 볼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볼 게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 생각도 고상하진 게 떨어지고 손끝 감각이 떨어지는데 우리나라도 옛날 외국 사람들이 볼 때 100년 전에 이 한국에 와가지고 130년 전이네요. 1800, 뭐 8, 90년대 한국에 오니까 그 외국 사람 눈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미개한 뭐 거의 사람으로 안 봤, 동물의 수준으로 봤는데도 그래도 우리는 경복궁도 있고 문화재라고 건물이라고 할 만한 내놓을 만한 그 문화유산이 있잖아요. 그만큼 이 섬세한 그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감정이 정이 많은 거는 좋을 때는 그런데 안 좋을 때는 어떻습니까? 정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그게 이제 이 감정이 안 좋을 때는 이제 폭발하는 것도 이제 그 다른 민족보다 훨씬 더 이제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남북한의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남북한이 이데올로기 이 국가로 남아 있는 것도 한번 그 어떤 감정에 생각에 사로잡히면 끝까지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못 먹어도 고라는 말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딱 정서에 맞는 거예요. 못 먹으면 죽는 건데도 가겠다 이거예요. 그럼 그 심리 알겠죠? 못 먹어도 간다. 죽어도 간다 이거지. 갈 때까지 가보자. 강남 스타일. 그 얘기잖아요. 그게 한국 사람들의 장점이자 단점인데, 그러니까 장점을 드러내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 관계, 자기가 살아가는데 사실은 뭐 제일 중요한 것은 부부, 제일 가까운 인연이 무촌인 부부죠. 그 다음에 자녀, 그 다음에 이제 뭐 형제, 뭐 또 부모님, 뭐 요 바운더리 내에서 살잖아요. 그때 미묘한 이게 신경전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이 에너지 쟁탈전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쟁탈전. 그렇게 하면 이해되시죠? 그게 무슨 심리학이야? 그것도 이제 이름도 까먹었네. 미국에 이것만 가지고 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사실 싸운 아까 목숨 거는 거기에 에너지 쟁탈전을 벌이는 거야. 내가 상대의 기운을 뺏어서 내가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상대의 에너지를 뺏는 거죠. 그리고 또 지게 되면 기분이 나쁜 게 에너지를 뺏긴 느낌이 실제로 들고 몸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박하고 화투했을 때 잃을 때 기분하고 똑같은 거죠. 그거죠. 그래서 이 감정의 그런 성질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야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건 지난번에 했고요. 그래서 EQ는 자기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 또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 그다음에 자기 동기화 능력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공감하는 능력. 이게 중요하잖아요. 공감하는 능력. 그래야 아까 에너지 쟁탈전으로 내가 이기냐 지냐, 이 게임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계속 이기고 지는 게임으로 진행이 되면 늘 안 지려고 그러고 늘 이기려고 하는 것이 평생 반복이 돼요. 평생 반복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기고 지고 이기고 지고. 그러면 말 그대로 어렸을 때 그 소꿉장난하고 어렸을 때 편가르고 싸울 때 그 7살 수준에서 못 벗어나고 간다는 소리 그죠? 이거 굉장히 민감하고 민감한 문제예요. 그래서 공감하는 능력. 그리고 이 공감을 하게 되면 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 간의 관계를 에너지 쟁탈전의 수준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이제 공감이 된 다음에 이제 상황에 잘 대처하는 능력을 오늘 배우겠습니다. 자, 복습을 하면 감정 인식 능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목소리하고 표정을 알아차릴 정도 되면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지금 자기 표정 알아차리는 걸 유무념으로 많이 하니까 이제 거의 뭐 귀에 딱지가 앉은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뭘 하겠습니까? 자기 손발 움직이는 것, 몸이 움직이는 것을 이렇게 알아차리면서 그 생각이 그 몸의 움직임에 이렇게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생각이 앞서면 마음이 앞서면 안 됩니다. 마음이 앞서고 몸이 가면 반드시 이 엇박자가 돼가지고 이제 넘어지거나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몸이 가는 거를 마음이 따라가야 돼. 일단 마음이 어디 가야겠다 방향을 정해주면 몸이 움직이는 것을 이렇게 졸졸 따라다녀야 돼요. 그래야지 몸은 여기에 있는데 막 급해가지고 마음이 먼저 가려고 그러면 다리가 꼬여요. 다리가 꼬이면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이제 무릎과 허리를 다치는 경우가 그래서 많이 생기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목욕탕에서 잘 미끄러지죠. 원래 미끄러운데 이렇게 조심 안 하고 마음이 막 먼저 가버리면 이 발의 힘이 같이 이렇게 안 가면은 미끄러져서 넘어지면 잘못하면 고관절이 이렇게 깨지는 경우도 생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자기 목소리를 들으면서 말하고 얼굴 표정 알아차리는 것이 이 자기 마음의 흐름을 몸과 입과 마음으로 생각을 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기본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뭐 자기 얼굴 표정 알아차려서 뭐 올 거예요? 뭐 뜯어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한다는 목적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게 이제 기본이 되면 우리가 사람을 보면은 내 편이야, 네 편이야 늘 그 기준으로 나누죠. 내 편이 돼주면 좋은데 대개 남편은 누구 편을 들어? 이름이 남편이잖아. 남편만 들어 이게.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야 되겠어. 남편을 뭐 자기 편으로 단어를 바꿔야 돼. 아니면 내 편으로 바꿔가지고 남편을 내 편아 이제 이렇게 해주면 좋아. 특히 이 한국 여자들이 내 편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내 편 아니면 그렇게 싫어해. 그게 아까 정이 너무 많아서 그럽니다. 이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내 편이면 좋지만 내 편이 아니어도 돼. 그 마음을 게임에서 이 게임에 이것은 컴퓨터를 꺼야 돼. 그 게임을 하면서 그냥 계속 다 당하지 말고 정 안 되면 컴퓨터를 그 게임을 안 하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감정을 조절하는 힘은 당신이 옳고 내가 틀렸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늘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려 하니까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냐고 애들도 보면 요 주위에 사람들 보면 또 걔한테도 그러대. 걔 불렀는데 걔가 안 와. 너 오늘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그러면 걔가 뭐라 그래? 응?
뭐 걔가 그럴 거야. 아마 뭔 개소리여. 그런 거죠. 내 뜻대로 되기를 다 바라지만 내 뜻대로 될 때는 될 때도 있죠. 그러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무슨 사연이 있겠지, 무슨 까닭이 있겠지, 그지? 좀 넉넉하고 여유롭게 좀 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이 옳고 내가 틀렸으면,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하고, 나는 항상 맞아, 응? 항상 내 말대로 해야 돼. 그러면 이게 암안심이죠. 암안심을 내지 말며, 계문하면 나 암안심을 내지 말며 체크할 거 없다고 하는데 왜 없어요? 이게 암안심이지. 나는 옳고 당신이 틀리다고 하는 순간이 암안심이에요. 어떤 것도 내가 틀릴 수 있어요. 사실은 틀릴 수 있는 걸 알아야 발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게 이 절장보단이 되니까. 자, 그래서 지난번에 뭐뭐 하면 안 돼. 안 돼. 이거는 정말 귀에 딱지가 어렸을 때부터 안 돼. 이거 해면 안 돼. 계문도 하지 말며. 그건 정말 교육을 많이 받았죠. 그럼 필요합니다. 인생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사는데, 지난주에도 얘기했어요. 지난 법회.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몸은 조심해야죠, 항상. 차조심 해야죠. 차조심 안 할 거예요? 차조심 안 하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조심해야 됩니다. 육신은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은 깨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얘기는 물질의 세계가 아니라 이 마음의 세계에서 하는 거예요. 생각에 해도 돼 하는. 그 상대가 보면 어떤 말도 안 되는, 내가 볼 때는 말도 안 돼.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러는데, 막상 시비 붙어서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시비를 법정까지 안 가도 시비를 가리려고 해보면 제3자가 볼 때는 이거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 다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면 다 자기 합리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정에서도 그러니까 법정으로 가 이제 그러면. 근데 법정에서도 참 판사도 힘들 거예요. 응? 심판한다는 게 얼마나, 옛날에 경봉 스님이 옛날 일제시대 판사였는데 잘못 판결해가지고 그러니까 살인자가 아닌데 살인자라고 그래서 사형을 언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심이었어. 그래가지고 출가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판단하는 사람이, 그 판사들이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일상생활에 판사죠. 자기 가정에서도 판사 노릇을 잘하지 않아요? 자기 자녀들한테 내가 판사야. 재판을 판사 되려면 엄청 이게 공부를 많이, 고시도 다 합격하고, 그 중에서도 아주 사법연수원에서도 성적이 좋아야 판사가 된다고. 실제로 그렇죠. 판단하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뭐뭐면 안 돼 하는 특별히 안 돼 하고 그 일이 생기면 분노하는 경우를 잘 보면 어떻습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도 그래, 사실은 내가 그래, 나는 그런데 나는 그것을 안 그러려고 엄청 애를 써. 근데 상대는 그거를 그냥 너무 쉽게 그렇게 해버리는 걸 보면 분노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이 청소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주 깔끔 떠는 사람들 있잖아요. 깔끔 떠는 사람은 깔끔 떠니까 좋죠, 깨끗하니까.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깨끗하게 해놓은 거 어질러 피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괜찮아? 분노. 자신, 나는 그냥 그러려고 엄청 애쓰는데 이 사람은 하나도 그냥 어질르기만 해. 그러면 이제 짜증이 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청병에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깨끗하게 하는 건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로 만족을 해야지. 근데 가만히 있어도 누가 어지럽히지 않아도 이 먼지가 쌓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나는 진짜 이렇게 애를 써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상대가 그러지 않은 상대가 얄미운 거지.
자, 그런 경우죠. 그런 경우에 이제 그렇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경우입니까? 그냥 잘 모르겠네. 나도 생각이 안 나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였지? 뭐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죠. 뭐. 자, 자기 동기화는 이거였어요. 나는 이제 당신의 인정과 사랑을 구걸하지 않겠다. 오직 내가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겠다. 아까 에너지 쟁탈전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자기가 에너지 쟁탈전에 사실은 부부간에 지금은 뭐 여성들의 이제 그 힘이 세졌지만 옛날에는 가부장적일 때는 남자들의 힘이 셌잖아요. 그리고 여자들은 늘 희생자고 헌신하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항상 남편의 인정과 사랑을 구걸해. 이 좀 뭐라 그럴까, 자기 그 교류 분석이네. 아까 교류 분석의 4가지 유형 중에서 사람이 애원형이 있어. 가련형, 청순 가련형이라고 그러죠. 가련형, 그 약한 모습을 보여가지고 상대로 하여금 동정심을 구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스타일은 막 징징대면서 이 남편의 인정을 받으려, 그 에너지를 쟁탈하기 위한 그 방법이에요. 교묘한 방법이죠. 이제 남자들은 가부장적인 때는 되게 협박형이 많죠. 협박형, 힘으로 누르는, 나를 따르라. 이거 군대에서 많이 통용되는 것을 이제 가정에서도 하는 경우가 협박형이에요. 아니면 이제 협박형은 이제 힘으로 하는 경우고, 그다음 유형은 신문형은 어떠냐면 말로 계속 그 논리로 막 쪼여들어서 꼼짝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나는 그래도 뭐 주먹을 안 쓰니까 뭐 좋은 것 같지만 그 당하는 사람은 똑같아요. 이 통증은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더 괴롭히는 거죠. 계속 끊임없이 그 말로 논리로 괴롭히니까. 그 다음에는 방관형이 있습니다. 방관형. 그냥 좋은 말로 하면 뭐 무관사에 동하지 않는 거지만 그거하고 뉘앙스가 좀 다르죠. 그냥 일해서 그냥 아예 안 쳐다보는 걸로, 그냥 남편이 뭐 하면 그냥 무시해버려. 그 쇼윈도우 부부가 이제 되는 경우가 많죠. 이제 그렇게 되면 그게 방관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유형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언뜻 느껴보여도 하나만 있는 경우는 드물고 되게 겹쳐요. 옛날에는 이제 신문형이 별로 없지만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교육을 많이 받으니까 이제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어요. 하다못해 개통철학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가르칠 때 이 신문형이 많아졌죠. 엄마가 이제. 근데 애도 당하면은 나중에 이제 가만히 안 있어. 이제 폭발해. 그러면 꼭 그렇게 당합니다. 자, 그런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 상대를 억압해서 에너지를 뺏으려고 하지 말고 자가 발전을 하자 이 말이죠. 나도 내가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뺏어서 자기의 에너지를 채우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자가 발전을 하시고, 또 내가 당할 때도 상대에게 인정과 사랑을 구걸하지 말고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거죠. 그게 자존감이에요.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그 감이, 그 심리학에서 뭐 논문 보면 다 뭐 이 어떤 프로그램을 했더니 자존감이 높아졌다. 실험 전하고 이 프로그램을 시행한 후에 이렇게 높아지면 이거 유의미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많이 하고 있죠. 그러죠?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런다고 하네요, 우리 성인님이. 그래서 이제 오늘은 공감 능력은 그러면 뭐냐? 그 노래 우리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당신은 나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나라고 할 때 이것은 아까 이 너와 나의 이제 그 이분법적으로 대립하던 수준에서 그냥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당신은 나입니다 하면 당신이 나야. 우리는 나를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육의 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육신의 나고, 진짜 나는 어때요?
나뿐만 아니라 이 상대방 우리 모두 우주 만물을 다 담고 있는 이것이 진짜 나지. 그래서 그것을 우주만유의 본원일 때는 법신불이고 내 몸 안에 있어 나를 주관할 때는 그를 성품 자성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며 이 자리를 알면 당연히 가까운 멀리 적용할 거 없어요. 당신은 나요. 근데 보면 좀 이상한 당신이지. 성격이 내 육신의 나가 서로 많이 다르긴 하지만 이 생각을 가지면 아까 이 둘만의 그 에너지 쟁탈전 게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냥 이제 구경하면 되죠. 구경. 그 다음에 이제 흐뭇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흐뭇하게 바라보려면 어때요? 아까 말한 에너지 쟁탈전 그 게임에서 벗어나야 흐뭇하게 바라봐지지. 내가 그 게임의 당사자 진흙탕 속에 있으면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진흙탕에서 싸우게 하고 바깥에서 구경하는 건 재밌잖아요. 그 상태가 돼야 돼요. 내가 그 진흙탕에 들어가면 안 되고 나는 진흙탕에 나와야지. 진흙탕에서 아무리 이겨봐야 다 진흙탕일 거 아니에요. 이겨도 진흙탕, 지면 이제 진흙탕 플러스 패배니까 이거는 해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사람들하고 이제 우리가 회화를 할 때 내가 얘기를 해.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이 마이크를 받으면 제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내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면 교무님 설교하니까 한번 해보세요. 내가 잘하나 못하나 한번 심판해 볼게요. 이런 마음으로 들으면 공감이 안 되죠. 잘하나 못하나 뭘 잘못했나 이제 이제 안 좋은 것만 자꾸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내가 할 이야기를 대신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내 이야기로 들으면 전혀 차원이 달라져요. 모든 이야기는 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 공감을 하려면 그건 네 얘기야. 나는 내 생각에 빠져 있을래. 그러지 말고 내 이야기를 이 사람이 대신해 주고 있네. 그렇게 들으면 엄청 그 대화하는 게 재밌어요. 그렇게 들으면 몇 시간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전화로 6시간 35분 동안 전화 통화 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옛날에는 진짜 3분 이상 못 했거든요. 뭔 전화를 그렇게 오래 해. 그냥 자기 할 말만 하고 용건만 간단히 어렸을 때 배운 이게 딱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 그 얘기하는 사람 하면 들어주는 거 하면 그냥 억지로 들으면 힘들어서 못 해요. 근데 내 이야기를 대신해 주고 그 사람의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얼마든지 듣는 게 재밌으니까 재밌다니까. 그러면 살만해. 오히려 내가 진짜 살아나는 길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장구를 치면 내가 앞에서 장구 치면 또 상세가 치면 이렇게 큰 집단에서는 상세가 여러 명이잖아요. 그러면 어때? 같이 내가 장구를 따당따당 치면 또 그쪽 장구 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또 따당따당 맞장구 쳐주죠. 그래야 이게 장단이 맞아서 이게 흥이 나지. 내가 장단을 따당따당 쳤는데 그가 장단도 하나도 안 맞네. 그건 그렇게 치면 안 되지.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재미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긴 너무먼 당신이지. 그러니까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관계는 그것이 맞네 안 맞네. 팩트 체크는 JTBC 뉴스에서나 하라고 그러고 인간관계는 팩트가 아니라는 거죠. 팩트는 아무 상관없어. 내 편이 되려면 남편이 되지 않고 내 편이 되려면 아내의 말이 다 틀려. 사실은 남자의 기준으로 보면 틀린 게 많아요.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관심 분야가 다르니까. 근데 그거를 일일이 이건 틀렸다고 지적을 하면 그러면 이제 여자가 안 놀아줘. 얘기해봐야 자기가 상처받으니까 안 놀아준다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스스로
이제 스스로 고립이 되는 거죠. 스스로 나는 외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도 아빠가 맨날 팩트 체크하고 그러면은 같이 얘기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이고 우리 집은 그냥 마누라고 애들도 그냥 나를 이렇게 외롭게 만든다고 막 원망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얘기하면 아내도 애들도 상처받으니까 아이고 같이 안 노는 게 상책이야. 우리 어렸을 때 놀 때 누구네 집에 가서 뭐 혜순아 놀자 그러면 근데 뭐가 기분이 안 나쁘면 뭐래? 안 놀아. 그럼 아니면은 아무리 해도 그냥 대답을 안 해. 그러면 그냥 가죠. 근데 이제 좋으면 어떻게? 놀자 하고 이름만 부르면 뛰어나가. 이름 뒤에 놀자 하기도 전에. 그래서 요새 야 놀자 있잖아. 야 놀자. 거기서 그게 나온 것 같아. 그런 사람이 돼야지. 부르면은 막 자석처럼 막 끌려오는 사람이 되는 것은 팩트 체크를 하지 말자. 팩트 체크는 언제 해야 돼요? 학교 IQ 검사할 때, 시험 볼 때는 이게 팩트 체크가 중요하죠. 근데 인간관계는 팩트 체크가 아니에요. 무조건 고개를 끄덕거려주고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상황 대처 능력은 이제 사회 적응을 하려면 아까 이제 다 했던 거예요. 여유 공간이 좀 있어야 돼요.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우리가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유 있는 공간, 넉넉하고 한가하고 여유 있는 마음이 그게 이제 텅 빈 마음이죠. 텅 빈 마음이 뭐 억지로 텅 빌려고 그러지 말고 좀 느긋해. 너그러워. 여유 있어요. 제가 이제 젊을 때 그 서예가 현담 조수연 선생님이라고 그 붓글씨 쓰시는 그 서예과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제가 기자할 때 이제 한번 취재를 하고 그랬더니 글을 하나 써준다고 다음에 오래요. 그래서 무슨 글을 써줄까 하고 이제 해서 갔더니 만사종관이라는 그 글을 써줬어요. 만사종관. 모든 일을 일만 일을 따르라. 종 뭐에 관 너그러울 관자를 써줬어요. 너그럽. 그러니까 좀 만사를 모든 일을 좀 너그럽게 하세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무슨 자 써달라고도 안 했는데 그 현단 선생이 볼 때 제가 그때가 이제 30대니까 좀 너무 이제 그 끝이 예리하다고 생각이 들으셨나 봐요. 그리고 또 내가 신문사에 있으니까 막 그 비판하고 뭐 이제 그래야 되니까 예리한 이런 거를 또 신문사는 또 강조하죠. 거기서는 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글을 쓰셔서 줘가지고 표구를 해가지고 집에다 이제 걸어놓고 그 너그러움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그 너그러움이 아까 말한 당신이 옳고 내가 틀렸다고 그렇게 하는 마음이고 또 상대를 흐뭇하게 바라보자. 그때는 흐뭇하게 바라보자 생각도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흐뭇하게 바라볼 때 흐뭇하지 않은 전에는 이거 팩트 체크해서 혼내야 되는데 흐뭇하게 바라볼 때 그게 이제 너그러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의 마음을 먹는 거예요. 지금 내 감정이 요 1에서부터 10까지가 있는데 그 감정을 어떤 감정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울해. 날씨도 꾸물꾸물해. 누구 옛날에 내가 뭐 그 잘못된 거 갑자기 떠올리니까 불쾌해. 짜증나. 옛날 일 중에 좋은 일은 잘 안 떠올라요. 맨날 안 좋은 일만 주로 떠오르죠. 그것도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마다 성향이 있는데. 근데 원래 인간이 부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제 그 생각에 꼬리를 물을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 내가 먹을 수 있는 최고의 마음을 먹는 거예요. 왜 나는 살아가면서
하필이면 이 남편을 만나가지고, 하필이면 이 아내를 만나가지고, 옛날에 순이도 있고 영희도 있었는데, 왜 내가 춘심이를 했지? 추심이도 있었는데 하면서, 응? 그잖아요. 그러면서 괜히 막, 내가 그때 잘못했어. 그러면 그 생각을 하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나빠지죠. 실제로 뇌에서 나쁜 호르몬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울, 불안, 억울함, 이제 부정으로 가는 이제 흐름을 타잖아요. 그럴 때 어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그 생각이 일어났어. 그랬지. 그때 지나간 모든 순간이 다 좋았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꼭 일어나야 했어. 이 사람을 꼭 만나야 했어. 왜? 내 영생에, 전생에 지은 모든 악업을 해결을 하려면 꼭 이 사람을 만났어야 한단 말이야. 꼭 이 부모님을 만났어야 돼. 하필이면 내가 왜 그 많고 많은 부모님 중에서 이 아버지, 이 어머니를 택했어?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이 남편을 택했냐고. 요새 뭐 거의 자기가 택해서 결혼했죠? 부모님 등에 떠밀려서 억지로 결혼하신 분 있나요? 지금은 없잖아요. 옛날에는 있었거든요. 그냥 모르고 그냥 갔으니까 원망할 만하지만, 지금은 뭐 선을 봤다고 그래도 결정은 자기한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망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만나는 인연이 최고의 인연이에요. 그래야지 내가 이 사람 만나가지고 발등 찍으면 내가 만난 사람이 최악의 인연이다 생각하는 순간 나는 매일 감정이 불쌍한 사람, 이 희생자, 헌신, 뭐 이런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얻게 되겠죠. 그래서 절정의 마음을 먹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최고로 자기가 낼 수 있는 최고의 감정을 한번 선택을 하십시오. 최고로 행복한, 내가 어떻게 이 엄불교를 만나서 이렇게 이런 이 법회에 참석해서 이런 말씀을 듣게 되는구나. 정말 나는 행운아야. 우리 옛날에 어찌 다행 이번 만나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그 말을 진짜 감정을 안에서 일으키고 한다 그러면, 진짜 잘했다. 내가 수많은 생을 살았지만 이번 생에 이 법을 만났으니까 앞으로 영생을 살아갈 때 그래도 이 표는 하나 끊어놨구나. 이렇게 안도의 마음을 만나고,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한테 최고의 사람이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최고의 일이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십시오. 그게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흐뭇하게 바라보면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합니다. 이 흐뭇한 것이 최고의 마음을 먹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흐뭇하게 보고, 흐뭇하게 듣고, 흐뭇하게 냄새 맡고, 숨 쉬고, 흐뭇하게 맛보고 말하자. 그 밥 먹을 때 어차피 그걸 이제 해서 먹으면 맛있게 먹어주는 것도 복덕이죠. 근데 앉아가지고 이거 간이 맞네 안 맞네, 어떻게 이렇게 솜씨가 없냐고 그런 말 하면 어때요? 요리한 사람이, 물론 못 오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내가 다음에는 열심히 해가지고 잘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어때? 확 그냥 밥그릇 뺏어서 먹지 마 그러죠. 애들도 그러면 뺏어 못 먹게 하잖아요.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잘하냐? 저도 그렇게 해봤으니까 잘하는 거죠. 다 해본 얘기예요. 저도 팩트 체크 무지하게 잘합니다. 제가 기자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팩트 체크가 중요하죠. 팩트가 안 맞으면 안 되죠. 근데 살아가는 데는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이 냉장고에 묶여서 이렇게 이사 안 가려면 자주간에 이제 팩트 체크 하시면 안 됩니다. 흐뭇하게 느끼고, 흐뭇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이 모양 이 꼴, 이것이 최고의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면서 책임지는 그거를 자기 감정을 자기 얼굴 표정을 알아차리면 자기가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 감정이 일어날 때가 사실은 공부를 하기 제일 좋은 때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생각으로는 내가 밤에는 내일부터 내가 다이어트하고 내일부터 뭐 운동하고 내일부터 공부해야겠다고 밤에 굳은 결심 손가락 걸고 맹세했지만 아침 되면 어떻습니까? 굳은 맹세, 푸른 꿈은 사라지고 에이 그러면 오늘 말고 내일 또 내일 또 내일. 근데 감정이 일어날 때가 실행하기가 좋은 때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얼굴 표정 알아차리듯이 내 안에 있던 감정이 짜증이 일어났어. 아, 내가 짜증 나는구나. 화가 나서 내가 화가 나는구나. 내가 슬프구나. 억울하구나. 분하구나. 알아차려 주는 거예요. 그 감정이 일어날 때가 진흙탕에 빠진 때니까 그 또 다른 참나는 그 진흙탕에 빠진 나를 이렇게 제가 지금 진흙이 여기 팔에 묻었네. 다리에 묻었네. 이렇게 알아차리는 나가 되면 아이고 내가 여기 왜 진흙탕에 있어? 나도 빨리 나가서 샤워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지 하는 그 마음이 저절로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정을 잘 알아차려야지. 그러지 않고 그냥 무의식에 계속 저장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거는 똥이에요. 이 감정을 해결하지 않은 감정은 똥하고 똑같아. 똥을 저장해 놓는 사람이 있어요? 똥을 방에다가 보관하는 사람 없죠? 우리가 지금 이 감정의 똥을 분뇨를 여기다가 지금 저장해 놓고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치워야지. 빨리 치우고 향수를 뿌리십시오. 그래서 이 감정을 알아차리고 감정이 일어나서 정 안 되면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감정은 산책하면서 갈 때는 그 나무가 사람처럼 생겼잖아. 그 일의 대상한테 막 퍼부었다가 올 때는 축원을 해주는 그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의 문제를 잘 처리를 해야 역시 엄불교는 마음 공부하는 것이고 마음 공부하더니 달라졌네. 감정을 그전에는 그냥 진짜 유치하게 대응을 했는데 이제 그러지가 않아. 뭔가 이게 달라졌어. 우리 마누라가 달라졌어요.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그런 소리가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우리 교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